오늘날에는 약간의 물이 떨어지면 당황하는 바퀴가 달린 컴퓨터를 사지만 2008년 이전에는 엔지니어들이 영원을 위해 설계했습니다. 현대 SUV는 우유 한 팩보다 유통기한이 더 짧습니다. 하지만 이 14개의 주철 전설은 시간의 흐름을 무시한다. 사막 한가운데서 렌치로 수리할 수 있는 진짜 강철 탱크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기를 거부하고 어떤 새로운 모델도 굴욕을 주는 기계들을 구합니다. 시작하자. 14번 스즈키 비타라 이 사이드킥 1세대. 우리는 많은 이들이 작은 크기 때문에 장난감으로 착각하는 차량부터 시작하지만 그 크기에 비해 가장 견고한 샤에시 중 하나를 숨기고 있습니다. 사이드킥이나 트래커 같은 일부 시장에서 판매되는 1세대 스즈키 비타라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 세그먼트의 현대 SUV가 소형차에서 파생된 모노코크인 반면 비타라는 스트링거와 크로스멤버로 구성된 샤에시 위에 제작되었으며 이는 중장비 트럭과 정확히 같습니다. 이 건축 구조는 수십 년간 아스팔트 위에서 고통을 견디면서도 차체가 변형되지 않도록 구조적 강성을 부여합니다. 엔진 내부에는 일본식 단순함의 정의를 보여주는 4기통 엔진이 있습니다. 1.6L 8 밸브든 후면 16 밸브든 피로를 모르는 기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잡한 직분사 시스템이나 고장 날 수 있는 가변 지오메트리 터보가 없습니다. 순수한 기계적인 문제입니다. 비타라가 진정한 생존자인 이유는 가벼움과 수동 변속기, 기계식 트랜스퍼 케이스가 결합된 점입니다. 무게가 매우 가벼워 서스펜션과 조향 부품은 오늘날 대형 트럭에서 볼 수 있는 가속된 마모와 손상을 겪지 않습니다. 1990년대 모델들은 원래 엔진으로 30만 킬로미터를 넘는 주행을 하는 경우가 흔하며 오일 교환과 벨트만 교체한 상태입니다. 이 차량은 일본의 시골 도로에서 학대받도록 설계되었고 항복하지 못해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하고 작지만 사실상 파괴 불가능한 것을 찾고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저항의 세계로 가는 관문입니다. 13번 닛산 패스파인더 WD21. 패스파인더가 3열 가족용 무단 변속기 픽업 트럭이 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사막 전사였습니다. 내부적으로 WD21로 알려진 세대는 닛산이 토요타와 내구성 우위를 놓고 경쟁했던 시절을 상기시킨다. 전설적인 하드바디 픽업 트럭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 트럭은 체계적인 사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핵심은 VG30으로 알려진 3리터 VG6 엔진입니다. 이 블록은 브랜드와 오래된 인연으로 스포츠캐도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저토크를 내고 무엇보다도 극심한 열과 장시간 운전을 견딜 수 있도록 튜닝되었습니다. 블록은 주철로 만들어져 현대 알루미늄 모터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열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픽업 트럭이라 강을 건너고 모래톱을 건너고 고속도로로 나가도 단 한 건의 민원도 없어요. 패스파인더 WD21의 견고함은 사륜 구동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동 또는 자동 잠금 허브가 있어 만졌을 때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모듈에 신호를 보내는 전자 버튼은 없습니다. 여기 진짜 레버와 기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 기계의 소유자들은 내부가 깔끔한 플라스틱이나 다른 시트로 시간이 흐르는 흔적이 있어도 정비사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자주 보고합니다. 기본적인 정비만 하면 평생 함께 해줄 수 있는 트럭 중 하나입니다. 12번째, 지프 체로키 XJ. 이 목록에서 내구성 면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얻은 차량이 있다면 바로 지프 체로키 XZ입니다. 거의 20년간 구조적 변화 없이 생산된 이 차량은 당시의 모든 관습을 거스르는 것이었다. 세미 모노코크 구조를 사용한 최초의 설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프는 탱크만큼 견고한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불멸성의 진짜 비밀은 단지 셰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닛 아래에 숨어있는 것들에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전설적인 4리터 직렬 6기통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많은 정비사들에 의해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엔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구성을 다른 어떤 지표보다 우선시하는 오버 더 헤드 밸브 설계입니다. 가장 연비가 좋은 엔진은 아니고 가장 조용하지도 않지만 현대 엔진을 몇 분 만에 파괴할 수 있는 조건에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체로키가 거의 오일 없이 작동하거나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물을 삼킨 후에도 기록된 사례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라인 6기차는 수도꼭지를 처음 물면 계속 켜집니다. 이 엔진과 함께 보통 AW4 자동 변속기가 사용되며, 이는 토요타의 부품을 공급하는 아이신 워너 회사에서 제조합니다. 미국산 철제 엔진과 고정밀 일본 변속기의 조합은 좀처럼 반복되지 않는 신뢰성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체로키 XJ는 각지고 시끄러우며 소박하지만 생존 도구입니다. 이런 차는 아침 영하 20도 외딴 곳에서 엔진이 걸려있을 때 사는 그런 차다. 11번째, 미쓰비시 몬테로 슬래시 파제로 2세대. 이 첫 번째 섹션은 사막의 여왕, 세계에서 가장 힘든 랠리인 파리 다카르에서 경쟁자들을 매년 굴욕적으로 만든 트럭으로 마무리합니다. 미쓰비시 몬테로의 2세대, 즉 파제로 또는 쇼군으로도 알려진 차량은 미쓰비시가 도시 차량에 집중하기 전까지 엔지니어링의 정점을 나타냅니다. 몬테로가 그 시대의 거의 모든 SUV와 차별화되는 점은 트랙션 시스템에 과도하게 설계된 수준이다. 이들은 슈퍼 셀렉트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차량을 움직이는 동안 후륜구동, 영구 사륜구동, 센터 디퍼렌셜, 락이 있는 사륜구동 사이를 전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시대를 앞서간 것이었지만 매우 견고하게 설계되어 거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4기통 2.8리터 디젤 엔진, 즉 가솔린 VEV는 연료 품질이 좋지 않고 기계 공장이 거의 없는 글로벌 시장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몬테로의 서스펜션 부품은 거대하며 현대 픽업 트럭의 조종암을 휘게 하는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절대적인 견고함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문을 닫으면 금고를 닫는 것처럼 소리가 희미해집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기계적 원리의 선언입니다. 90년대에 잘 관리된 몬테로는 유물이 아니라 도로가 아무리 망가져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보장입니다. 10번 이스즈 트루퍼 슬래시 몬터레이. 이스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호등에서 인상을 주려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칠 때까지 일하는 브랜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즈 트루퍼는 많은 시장에서 몬터레이로 알려져 있으며 형태보다 기능성을 중시한 기념비입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공기역학적 라인에 집중하는 동안 이스즈는 각지고 넓은 디자인을 유지하여 탁월한 주변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힘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이스즈는 무엇보다도 산업용 엔진과 대형 트럭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 사고방식은 트루퍼에게도 직접적으로 이어졌다. 3.2리터 V6 엔진과 후방 3.5리터 엔진은 일정한 부하해서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 발전이나 소형 선박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 부품은 오늘날의 경량 알루미늄 엔진에 비해 매우 큽니다. 또한 국제시장에서는 3.1리터 터보 디젤 엔진이 저품질 연료로도 치명적인 고장 없이 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과 광업 분야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트루퍼의 샤예시는 오늘날 소비자용 차량으로는 생산하기에 너무 비싼 공학 부품입니다. 강철 스트링거는 동급 평균보다 두꺼워 수십 년간 흙길과 돌길을 주행해도 금속 피로를 방지합니다. 50만 킬로미터 주행 중에도 기생소음이나 문의 불균형 없이 공장의 구조적 완전성을 유지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계는 도로에서 가장 큰 럭셔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임을 이해하는 브랜드가 설계한 정밀한 기계 도구입니다. 9번 토요타 사러너 2세대와 3세대. 자동차 불멸에 대해 이야기할 때 토요타를 빼놓을 수 없지만 사러너의 2세대와 3세대는 내구성의 전설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세대는 상징적인 디자인과 파워글라스 테일게이트로 기억되지만 도시와 농촌의 내구성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은 3세대였습니다. 하이럭스 픽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트럭은 적십자사와 유엔이 지구상에서 가장 갈등이 많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DNA를 계승했습니다. 6기통 3.4 엔진은 5기통 엔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 조립 공장에서 나온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품 중 하나입니다. 현대 기준으로는 강력한 엔진은 아니지만 알려진 약점이 없는 엔진입니다. 냉각 시스템은 과장되어 있고 센서는 매우 단순하며
전자 관리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엔진은 실제 스트레스 상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4러너는 애호가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재료의 품질입니다. 차체에 사용된 강철은 갈바닉 처리를 거쳐 당시 경쟁 모델들에 비해 부식에 매우 강했습니다. 내부는 스위치와 손잡이가 기계적인 느낌을 주어 앞으로 100년은 더 작동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트럭을 운전하면 정비사와 직접적인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전자 필터는 없고 오직 당신과 엔진, 그리고 수천 명의 운전자를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해준 견인 시스템만 있습니다. 8번 쉐보레 서브어번 9세대지 MT800. 18세기 일반 플랫폼 아래 생산된 9세대 서브어번을 이해하려면 현대 제너럴 모터스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잊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버사이즈 철학으로 만들어진 미국 SUV의 마지막 위대한 시대였습니다. 서브어번은 단순한 대형 픽업 트럭이 아니라 9명을 태우고 3톤짜리 스피드보트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함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보르텍 엔진 계열, 특히 5포인트, 3리터, 6리터에 있습니다. 이 엔진들은 블록 내에 지난 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캠샤프트 아키텍처를 사용하지만 극도로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복잡한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이나 여러 개의 터보가 없기 때문에 잘못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유닛들의 주철 블록은 사실상 영원합니다. 이 모터들은 매우 강력하여 전 세계 기계 이식기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오래된 차를 신뢰성 있게 만들고 싶을 때 서브어번에서 엔진을 장착합니다. 하지만 800의 저항은 엔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차량의 모든 것이 큽니다. 브레이크는 거대하고 라디에이터는 소방차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며 디퍼렌셜은 현대 SUV의 변속기를 파괴할 토크 수준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픽업 트럭은 매년 여름 애리조나의 더위와 콜로라도의 산악을 견디며 대륙을 횡단하는 미국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식 무력감과 논리를 초월한 장수의 정의를 찾고 있다면 이 세대 서브어번은 진정한 근본이다. 이 모든 기계를 하나로 묶는 진정한 핵심은 당시 엔지니어들의 근본적인 선택, 즉 주철 사용이다. 현대 사회에서 알루미늄은 가볍고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연료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왕입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다른 열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 과열이 발생할 경우 휘어지기 쉽습니다. 7번 7포인트 3리터 디젤 엔진을 장착한 포드 익스커전. 서브어번이 전함이라면 7포인트 3리터 파워 스트로크 엔진을 장착한 포드 익스커전은 이동식 요새와 같습니다. 한때 포드는 대형 트럭이라는 것은 없다고 결론 내렸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익스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불멸인 것은 크기가 아니라 강철 후드 아래에서 뛰는 심장이다. 인터내셔널 나비스타가 포드를 위해 제조한 7포인트 3리터 이브 디젤 엔진은 북미 승용차에 장착된 디젤 엔진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습니다. 복잡한 배출가스 시스템과 막힌 입자 필터에 시달리는 현대 디젤 엔진과 달리 7.3 엔진은 핵심이 순수 기계식 직분사 장치입니다. 이 엔진은 저회전이지만 엄청난 토크를 가지고 있으며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50만 또는 60만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엑스커전은 포드의 슈퍼듀티 시리즈 샤에시를 사용하여 서스펜션, 조향, 제동 부품이 상업용 등급입니다. 이 차량은 처벌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무시합니다. 현대의 픽업 트럭이 유리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익스커션 7.3은 버스의 화물 부피와 무거운 트랙터의 기계적 요소를 결합하면 단순히 파괴 불가능한 무언가를 얻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6번째, 메르세데스 벤츠 G클래스 W 모델 461. 베벌리 힐스 거리의 패션 액세서리가 되기 훨씬 전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G클래스는 순수하고 단순한 군사 도구였습니다. 진정한 신뢰성을 찾으려면 461개의 더블 우브 시리즈와 처음 463개의 모델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컬러 스크린과 조명이 달린 픽업 트럭이 아닙니다. 이 기계들은 전 세계 군대가 현장 작전을 위해 선택한 기계들입니다. 옛날 G클래스의 핵심은 그 소박한 단순함입니다.
이 차량의 모든 것은 기본 도구만으로 외딴 곳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가솔린과 디젤 모두 직렬 5기통 및 6기통 엔진은 저압축과 높은 내구성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디젤 엔진 또는 MSA 셴토드 C6는 매우 강한 철제 블록과 최소한의 정비로 수십 년간 운행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디젤 세계의 두 번째 조타 제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5번 닛산 페트롤 GR과 61번 남방우와 중동에서는 도요타와 함께 산악의 왕좌를 놓고 경쟁하는 차량이 있는데 바로 닛산 페트롤, 특히 그리스 1세대, 61세대입니다. 온도 바늘이 1mm도 움직이지 않고 50도 모래 언덕 사막을 건널 수 있는 차량을 찾고 있다면 페트롤이 답입니다. 그리스 페트롤 i61의 핵심은 일본 공학의 걸작인 48기, 4.8기, 직렬 6기통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7개의 주 베어링으로 지지되는 크랭크샤프트와 불가능한 기울기 각도에서도 오일 흐름을 보장하는 윤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엔진만이 아닙니다. 페트롤은 동급사 X사 차량 중 가장 강한 축을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디퍼렌셜이 너무 커서 오프로드 애호가들은 종종 중고로 구입해 부품이 고장난 다른 차량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페트롤의 거친 감각은 모든 조종 장치에서 느껴집니다. 픽업은 무겁지만 그 무게는 진짜 강철입니다. 여기에는 가벼움에 대한 양보가 없다. 모든 브레킷, 모든 나사, 그리고 모든 차체 패널은 골판지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진동하는 금속 피로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번 토요타 랜드크루저 시리즈 70대 민간 및 작업용 버전. 만약 내일 세상이 끝나고 미지의 대륙을 횡단할 차량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 차량은 토요타 랜드크루저 시리즈 70일 것입니다. 이 목록에서 40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처음 제작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유일한 차량입니다. 토요타는 호주 광산이나 아프리카의 인도주의 임무 등 특정 직업에 있어 다른 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70년대는 계획된 노후화의 정반대입니다. 화려한 카펫도 없고 복잡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없으며 작동하는 버전에서는 전기 창문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다리형 셰시와 다른 트럭의 차체를 휘게 할 정도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체축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자연흡기 6기통 디젤 X와 같은 엔진은 너무 단순해서 작동하는 중요한 전자 부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트럭은 전 세계 신뢰성을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계는 오늘날 1984년 기술로 새 차로 판매됩니다. 토요타는 완벽함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학이 절대 내구성을 다른 어떤 지표보다 중시하던 시대의 마지막 유산입니다. 70 시리즈를 소유한다는 것은 운송선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전기차가 재활용 고철이 된 후에도 오래 작동할 수 있는 생명보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3번 토요타 랜드크루저 100 시리즈. 많은 사람들에게 100대 시리즈는 올터레인카 역사상 완벽한 균형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순간 토요타가 진정한 고급스러움과 장갑차에서 튀어나온 듯한 강인함을 결합한 순간이었다. 1990년대 후반에 출시된 CN 시리즈는 두유 제타 EP로 알려진 4.7리터 EV8 엔진을 도입했으며 오일 교환과 예방 타이밍 벨트만으로도 100만 마일을 넘긴 블록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고급차들이 약하게 느껴지는 것과 달리 CN 시리즈는 매우 견고한 차체 온샤에시 구조를 유지합니다. 내부 부품은 과대형이며 휠 베어링부터 냉각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극한의 더위 기후에서도 열화되지 않고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지형 조건이나 외딴 지역의 전문 유지보수 부족과 상관없이 CN 시리즈가 항상 첫 번째 회전 시 켜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 고위 경영진들이 선호하는 차량입니다. 전자장치가 운전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기 전에 토요타 공학의 궁극적인 대표작입니다. 2위 1세대 보텍 엔진을 장착한 쉐보레 타호 슬래시 GMC 유콘.
미주 대륙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중추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제너럴 모터스의 400번째 일반 플랫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생산된 타호와 유코는 보텍 5.7리터 엔진을 탑재해 인류 역사상 가장 쉽고 저렴한 차량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정교하지는 않지만 신뢰성은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된 기계적 단순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철제 블록을 가진 8기통 엔진은 사실상 영원합니다. 복잡한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이나 고장난 터보차저가 없습니다. 토크를 일관되게 불평 없이 제공하는 정직한 파워 유닛입니다. 이 차량을 두 번째로 만드는 점은 어느 마을에서든 어떤 정비색에도 유럽이나 일본의 예비 부품 비용의 일부만큼의 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플라스틱의 세계에서는 이 픽업들이 강철과 거대한 부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차량들이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가문손에 들어가 40만 마일에서 50만 마일을 주행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엔진이나 변속기에 큰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공학의 최고 정의입니다. 1위위 토요타 랜드크루저 80년대 시리즈 더 버블 또는 오타나. 마지막으로 왕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비사, 여행자, 애호가들 사이에서 토요타 랜드크루저 80년대 시리즈만큼 존경받는 차량은 없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애정 어린 별명으로 버블 또는 아우타나라고 불리는 이 기계는 1990년대 초 일본 경제 버블 시기에 토요타가 극단적으로 품질에 집착한 결과물입니다. 이 차는 세계 최고의 트럭이 되기 위해 사실상 무제한 예산으로 설계되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그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시리즈는 가족용 트럭으로 위장한 탱크입니다. 앞뒤 모두 강체축을 사용하여 거친 지형에서도 현대 독립 서스펜션 차량이 따라올 수 없는 기계적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엔진은 4.5리터 직렬 6기통 가솔린이든 전설적인 터보 디젤 엔진인 하체디 패밀리든 무거운 시계 제작 제품입니다. 80년대 시리즈의 모든 것이 탄탄하게 느껴진다. 문손잡이, 스위치, 유리 두께까지. 이 차량은 최소한의 설계 기준으로 제3세계의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2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잘 관리된 80년대 시리즈는 많은 신형 패키지 트럭보다 더 가치 있으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은 이런 차량이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